하셨습니다.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투자하고 계실까요? 예, YG엔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98,700원입니다. 비중은 얼마 실으셨어요? 14% 가지고 있습니다. 14% 비중 있으시고요. 네네. 네,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조정 이후에 반등 좋습니다. 6% 넘게 상승하면서 76,900원 선 기록했습니다. 네네. 시청자님 블랙핑크 팬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엔터주들이 하도 잘 가길래 혹시나 이득이 날까 하고 했어요. 예. 아, 그런데 실망을 주네요. 네네. 예, 궁금하신 너무 많이 점. 빠졌어요. 그러게요. 아, 네. 이거를 그냥 가지고 가야 하나,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하나, 그게 네.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망을 주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이분께서 15% 손실이시고요. 오늘 반등했기 때문에 손실폭을 줄이셨습니다. 지문상 차장이 전략 드립니다. 차장님. 네. 일단 이제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4월 말부터 5월 초 요때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구간대 시장에서 나왔었던 얘기가 이제 결국은 블랙핑크인데요. 블랙핑크 관련된 어떤 콘서트 매출이 시장에서 반영이 됐었고 그리고 블랙핑크 재계약이 일정 부분은 다 해소가 되었다라는 게 그때 당시의 시장의 분위기였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7월 초에 얘기가 나왔었던 게 블랙핑크 멤버 중에 저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태국 리사. 리사. 네. 리사라는 아이돌 멤버가 재계약 이슈가 조금 남아 있다라는 어떤 기사가 좀 나오면서 이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의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은 결국은 기존 멤버한테 재계약 이슈거든요. 근데 이 재계약 이슈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룹의 완성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제 생각은 오늘 기점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일부 그런 어떤 실망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되돌림을 줬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내용적인 측면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오래된 아티스트들 뭐 빅뱅이나 GD나 이런 아이돌 그룹들은 일단 제하고 매출에도 제하고 지금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블랙핑크고 일부 트레저가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말부터 이제 컴백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 베이비몬스터 이 그룹 여자 아이돌 그룹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1티어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컴백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버 구독자 수가 한 300만 명 정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올해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주시장 자체가 밸류에이션으로 논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충분히 매수하셨던 가격대 전고점까지 저는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주가는 가지고 가신다라는 전제조건 하에서는 정고점 97,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21선 구간 터치하는 자리인 6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블랙핑크 재계약하고 계속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그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이게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리사라는 멤버가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로는 해외 재벌 오너 네. 아들과 어떤 연문설이 있었잖아요.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리사가 혹시라도 이쪽에서 은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자마자 회사 측에서는 바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러한 어떤 노이즈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만약에 블랙핑크가 재계약이 안 된다고 하면은 YG엔터 입장에서는 당장의 매출이 다 끊깁니다. 이게 트레저가 사실 매출의 영향이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이쪽 같은 경우가 콘서트 한 번 하면은 뭐 10만, 16만 밖에 안 나오거든요. 트레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성공한 아이돌이라고 판단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아이돌이 없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YG가 재계약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모든 총력, 모든 사활을 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네. 전략 어떠신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불확실성 아직 네. 남아있지만 회사 측에서 어떻게든 블랙핑크의 재계약 이끌어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사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멤버이기도 하고요. 또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이 세계 2위의 재벌인데 이 재벌의 넷째 아들 태그 호이어 CEO와 열애설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또 재계약 불발 이슈가 나왔는데요. 실망 매물에 대한 되돌림 오늘 나타난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트레저 그리고 9월에 있을 베이비몬스터의 데뷔까지 내다보면서 전고점 돌파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97,000원, 손절가는 67,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헝그리 복서님께서 와주셨고요. A프로젠을 2,06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5% 비중 갖고 계시고요. 계속 나락으로 가다가 조금 반등 신호 오는 건지 헷갈리네요. 궁금합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A프로젠의 오늘 주가가 6% 넘게 상승하면서 1,384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분께서 손실을 꽤 입고 계시고 바이오주는 또 이렇죠. 한번 손실이 나오면 점점 커집니다. 뭐 20-30%는 쉽게 이렇게 손실이 나기도 하는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런 종목은 이제 매도 의견을 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이게 한번 이제 보면 이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전체 매출은 이게 바이오에서 나오는 거는 얼마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것도 제가 잠깐 짧게 보기는 본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우회 상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나요? 쉘로 붙여서 사명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뭐 회사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이게 신약하는 회사는 아니고 바이오시밀러 회사인데 뭐 일본 니치이코 제약이랑 공동 판매사를 통해서 뭐 일본 레미케이드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전체 매출 사이즈로 봤을 땐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때의 영역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2021년도 연간 매출액이 263억에 영업이익 946억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783억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1,100억인데 요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자본금 깨먹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직 안 깨먹었나요? 지금은 아닙니다. 네. 2021년에 완전 잠식이었다가 이거를 자본 확충을 한 건지 아닌 건지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주식은 사면 안 돼요. 지금 뭐 막말로 좀 세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바이오 상장된 디벨로퍼들은 대부분 다 스캠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주식 시장인데 실적 안 나오면은 보지도 말자. 믿지도 말자 이런 얘기가 만연하잖아요. 지금 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뭐 대표적인 격의 회사인 뭐 헬릭스미스 같은 회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2등, 3등까지 올라갔었던 회사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총액이 현재 3천억에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셨다가 낭패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내용적인 측면은 제외하고 나서라도 이런 주식들은 그냥 추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반등 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격 의견 제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여기서 플러스 한 5% 정도대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 주가는 1,4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1,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의미 없다 하셨지만 친절하게 또 가격선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A프로젠 자본금을 위협받고 있는 적자 바이오 종목이라고 합니다. 낭패 방지를 위해서 반등 시 매도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400원, 손절가는 1,200원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 직접 오시면 많은 또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만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또 내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의료 로봇기, 큐렉소요. 네, 큐렉소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1,600원, 비중은 20%입니다. 네, 20%에 21,600원 투자하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2% 넘게 하락하면서 예. 18,550원 선 기록했습니다. 10%대 손실 나오셨고요. 이 종목 아주 야무지게 의료 로봇 기기 회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큐렉소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예, 이 회사가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 번 13,000원에서 그 25,500원 갈 때 한번 먹고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회사가 실적이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네네. 그 유상증자를 한번 그 실적이 많이 개선돼서 회사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뭐 수급이 그동안 좋았는데 계속 밑으로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 지금 이 부분 실적이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이거를 더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렉소 2002년 상장 이후에 최고가를 올해 장중에 22,750원으로 기록을 했고요. 이후에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큐렉소가 과연 2분기 실적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실적 개선과 수급 개선을 보셨다고 시청자분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문상 차장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회사 되게 좋은 회사예요. 이게 이제 다만 이 회사는 미래 성장을 먹고 올라가는 기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시가총액은 7,500억 정도 되는데요. 연간 매출을 보면 연간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650억, 영업이익 11억. 올해 이제 예상치가 715억에 영업이익 46억인데 제가 이 회사는 올해 탐방을 한번 갔었던 회사인데 올해 실적은 내부적으로는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회사는 싸지는 않아요. 지금 밸류는 좀 비싼 단계인데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계속 인정을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연속성을 띄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 곡선을 올라갈 수 있느냐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베팅을 해야 되는 건데요.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은 이제 큐비스 조인트 인공관절 로봇이랑 그 큐비스 스핀 척추 수술 로봇 이렇게 두 가지로 주 사업부가 나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조인트 같은 경우는 판매가 그나마 좀 잘 되고 있는 구간인 거고 스핀 같은 경우가 척추 수술 로봇 구간에서는 회사에서 ASP가 제일 높은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올해는 판매 대수도 굉장히 많이 고무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는 사실은 시청자분께서는 이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번 매매도 몇 번 해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바이 앤 홀드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매매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영역에서 저항과 지지 라인을 그으셔서 밑에 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18,000원대 선까지는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맨 위 가격대 22,000원 라인대 같은 경우는 저항 라인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상단과 하단 부분을 추세선을 그으시고 이 바운더리 안에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회사의 가치가 막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마침 탐방을 하신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탐방을 하고 나면 이 기업의 실적 전망이 가능한가요? 사실은 불가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인사이트를 조금이라도 얻고자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느끼려고 가는 거죠.
네, 지금 나와 있는 전망치에서는 2분기 실적 전망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요. 큐렉소에 대해서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아니, 저는 원래 이제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제 나름대로 좀 공부를 했는데, 네네. 그 관절 수술하고 척추 수술 이런 기기가 유럽, 미국, 호주 이쪽으로 수출을 해서 앞으로 전망성이 있을까 해서 한 2년 정도 한번 들고 가볼까 하고 이거 20%를 들어간 건데, 네. 그냥 적당한 선에서 좀 손절하고 나와야 되겠네요. 예. 그 부분 질문 드릴게요. 장기 보유 가능할까요? 그거는 사실 제가 상담드리는 입장에서도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모호한데요. 이 장기 보유할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요인을 찾자면 시장에서 이 종목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에코프로 100만 원이 갈 때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적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이게 틀렸든 안 틀렸든 시장이 인정을 하면 그게 정답인 거기 때문에 큐렉소가 주가가 더 슈팅해서 올라가려면 계속 시장에서 회자가 될 정도의 어떤 이슈몰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몰이도 그렇고요. 지금 수주를 받은 이 배터리 주식들 그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영업이익 추정해서 밸류를 해보니까 사실 또 이게 많이 올랐지만 그리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성장주도 다 어쩌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큐렉소 잘 갔습니다. 일단 트레이딩으로 좀 전략 세워서 대응해 보시고요. 조금 더 시장의 중심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앵커님 성함도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제 이름 말씀해 주세요. 시청자님. 예? 제 이름 뭔지 말씀해 주세요. 건밀한 앵커 같은데 목소리로.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차장님 제 이름을 장미란 권미란이 아니라 장미란 김미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큐렉소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PER 성장주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시가총액 7,500억 원, 연간 영업이익 전망이 46억 원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고밸류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트레이딩 전략으로 18,000원의 지지선, 저항은 22,000원 선 설정하면서 대응하자는 전략 나왔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봉치님이신데요. 알테라를 12% 보유 중이시고 11,3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알테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3% 넘게 하락하면서 11,00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7월 들어서 한 차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알테라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보면 과거 2020년도에 저희 코로나 버블이 있었을 때 한창 인기가 엄청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이게 대표적인 게 영상 인식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ETF로도 몰렸었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당장 내용을 뜯어보면 실적이 나오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쉽게 얘기하면은 꽃놀이패 형식으로 주가가 막 올라갔었던 형국이 있었죠. 여기 보면 2020년도 때 보면 스노우가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5월 달부터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다 빠졌죠, 거품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다 안 싸다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가격대가 시청자분께서 좀 좋은 가격대의 매수를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금 사이즈는 굉장히 좀 작은 회사고요. 이 시가총액이 지금 2,300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디벨로퍼 입장에서 보시면 되고요. 연간 매출액 보면 성장은 하는데 돈은 못 벌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100억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169억 적자 났고 당기순이익 141억 적자가 났는데 이 정도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염려하실 자리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가지고 나는 그냥 무조건 존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구간에서는 베팅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종목 중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쩐 내용적인 측면을 논하기보다는 이거는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인 테크니컬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길게 잡아드리기보다는 그냥 짧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지지 라인 같은 경우가 61선과 121선 구간의 이동평균선 기점이 굉장히 큰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손절 라인은 1,4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3,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체라 적자 기업인데 그래도 그리 부정적으로 보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구간에서는 그나마 국내에서 뭐 VFX라던가 아니면 안면인식이라던가 뭐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알체라는 그래도 독보적인 회사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돈은 못 벌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한 번쯤은 트레이딩 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모멘텀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단기 트레이딩 이상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종목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체라 정말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영상 인식 분야 사업을 하고 있고 안면 인식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나 원격 의료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알체라 단기 대응 가능한 종목이라면서 손절가 1,400원 선, 목표가는 13,700원 선 설정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을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리 주신 종목 가운데서 진단해드립니다. 실시간 종목 진단해드리니까요. 계속 종목 남겨주세요. 유튜브에서 봉치님께서 안녕하세요. 다음이네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저 BH 네. 평균 단가 27,500원에 18%예요. 네, 18%에 27,500원 매수가십니다. 예. 예, 오늘 종가가 2% 넘게 하락하면서 25,800원 선 기록했고요. 최근에 조정 구간이어서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예, 저 이게 7월 14하고 17일 날 두 번을 나눠서 샀거든요. 예, 근데 제가 산 위치가 조금 높은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샀다 팔다 샀다 하면서 수익을 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요즘 제가 산 위치가 높은지 조금 떨어지길래 이게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손절하고 다시로 사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BH 이 종목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잘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매수가가 높았는지 좀 확신이 들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BH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일 음봉을 내고 있는데요. BH 어떻게 보실까요, 차장님? 지금은 업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 회사는 사실 업계에서는 굉장히 끈기 있고 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시장 대응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었을 때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많았어요. 밸류에이션도 거의 평균적으로 10배 미만에서 계속 좀 거래가 돼 있었던 터고요.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6월 20일 날 이제 유가증권으로 상장을 했고 지금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유가증권으로 상장이 됐음에도 지금은 약간 주가가 좀 약간 밀리고 있는 형국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원인은 PCB 업황 자체가 지금은 좀 좋지는 않아요. 요게 전방 산업이라던가 아니면 고객사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SDC라던가 BOE라던가 LG 디스플레이라던가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매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많이 비수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즌이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이라던가 PCB 단에서의 어떤 판매량 수치가 저조하다 보니까 재고 조정도 일부는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OLED 쪽에서 좀 돈 되는 RF PCB라던가 이쪽인데 이쪽에서는 내심 좀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 하단 부분에 속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ER 6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의 주가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면 삼성전기 주가 흐름도 거의 비슷하죠. LG 이노텍, BH 이런 종목들. 근데 대덕전자는 좀 다릅니다. 이런 종목들은 주가 흐름 조금 다르게 보이죠. 자화전자, 심텍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뭐 대덕전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엣지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걸려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는데 BH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청자분께서 일정 부분 좀 여유가 좀 있으시면 제가 바운더리를 좀 넓게 지정을 해드릴게요. 저는 좀 홀드 하시면서 비중을 조금 좀 높여 가져도 괜찮은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오늘 기점으로 봤을 때가 딱 중기평선이 걸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단 부분 같은 경우는 24,700원까지 열어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4,700원대까지 밀리면 그때 한번 조금 더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비중 한 번 더 실어보시고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전고점 라인인 29,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 알아들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을 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BH도 그렇고요. 또 코스닥에 최근에 이전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 주목을 받고 있죠. 최근에 LNF라든지 포스코 DX 이전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부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BH는 먼저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공매도에서 자유로워진 종목입니다. 다만 PCB 업황은 여전히 부진한 편이고 시장 대응이 적극적인 FPCB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면서 탄력적이진 않겠지만 안정적인 흐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4,700원까지 밀렸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선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부자 되자님 삼성 엔지니어링 보유 중이십니다. 28,500원에 30% 비중 있으시고요.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주가 흐름 좋습니다. 7월 들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달 들어서 벌써 17% 오름세 보였고요. 오늘은 0.3%의 상승으로 33,3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익 구간이신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전략 알아볼게요. 차장님.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는 이 물량은 좀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업황 자체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거의 이제 좀 종목을 계속적으로 좀 강하게 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섹터인 조선 섹터랑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되게 저는 어느 정도는 이게 빅사이클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 단계이기는 한데 어느 정도는 단기 사이클은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이전이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오늘 리서치 자료 나온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는 실적은 좀 부합할 예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부분이 이제 업데이트 리서치 하우스에서 증권사에서 리서치 하우스에서 실적을 업데이트해주는 프리뷰 자료 같은 경우는 이 애널리스트 혼자서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회사랑 이렇게 좀 약간 얘기가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뷰 자료를 내놓을 때는 어느 정도 회사들 가이던스를 미리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적과는 좀 약간 추정치에 근접한 수준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전반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사우디랑 인도 쪽 MNG 프로젝트가 여전히 수주에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종목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밀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지금 보면 단기평 5일선을 딱 잡고 주가는 계속 말아 올리고 있거든요. 항상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 올려서 마감이 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좀 넓게 접어드려서 29,6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목표 주가는 3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4,000원
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전략 나왔습니다. 플랜트 등 업황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익절가 29,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4,000원 선 설정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진단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다음 시청자분은 또 어떤 분이실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실까요? 한전기술이요. 매수가 얼마십니까? 72,500원인가? 네네. 비중은 얼마실까요? 15%요. 15% 있으십니다. 한전기술 원자력 관련주 투자를 하셨는데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아,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게 올라갔다 쳐져보고 올라갔다 쳐져보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래도 이 72,000원 선 반열에 오르기는 했는데 네. 다시 뭐 6만 원 선 중반까지 갔다가 또 네. 8만 원 진입 시도했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1.53%가 상승한 72,8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매수가 부분이신데요. 네. 저희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아니, 이거 뭐 원년 가면 저 올라갈란가 지금 궁금도 하고. 또 네. 이게 또 65,000원까지 막 빠져 그러더라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대응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문상 차장님, 지난해에 태조 이방원 기억하세요? 그렇죠. 예, 원자력주 모멘텀 나와 있을까요? 이게 근데 이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보면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푸시하고 있는 정부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주가는 이게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푸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내용을 보면 저희가 2021년도에 이 한전기술의 주가 흐름을 보면 1년 동안 10배 났어요. 템버거 종목이었거든요. 이게 2021년도 4월달 주가가 10,000원대에 놀다가 2021년도 7월달에 11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때의 상승치는 작년 그리고 올해 정부가 원전 관련된 어떤 드라이브를 지금 현재 걸고 있는 단계에서의 2021년도 현재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미래 가치를 다 땡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정부가 그 원전 관련된 수주를 얼마나 받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UAI든 뭐 사우디든 뭐 이런 국가에서 원전 수주를 아무리 많이 받아온들 지금의 현재 구간에서는 현재의 한전기술의 기업 가치는 이미 기수주 받았었던 밸류에이션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아쉽지만 시청자분께서는 그냥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정고점 라인에서 보면 박스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 주가는 81,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7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래도 좀 전문가님 말씀 드리기가 좀 마음이 보이네요. 예, 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 때 전화 주세요,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한전기술 트레이딩 영역이라는 판단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 정책 수혜주로 한 차례 대시세를 크게 분출한 종목인데요. 추가 수주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목표가는 81,000원,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셔서 남겨주신 분이신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86만 원의 매수가 갖고 계십니다. 일단 이 가격부터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50%의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73만 5천 원 선에 형성이 됐고요. 0.94%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우량주인데
뭐 20%는 안 됩니다만 손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한 15% 정도 손실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비중이 한 50% 정도 되셔서 현금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저는 지금에서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게 결국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섹터가 2차 전지와 일부 뭐 철강, 뭐 포스코홀딩스, 일부 조선, 뭐 피부 미용 쪽 반도체 장비도 일부 좀 스페셜리스트 있는 종목들 말고는 시장에서 주목을 거의 못 받고 있어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최근에 좀 관심 갖고 있는 바이오 디벨로퍼가 펩트론인데 펩트론도 오늘 거의 장중에 거의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20%로 끝났거든요. 와.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소외가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는 좀 사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차피 바이오 시밀러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받았었던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요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조선사들 수주할 때 저가 수주라던가 마진율 없이 마이너스 수주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저는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계약을 재계약하고 정정공시 내는 부분들 보시면 계약 금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회사는 여전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좀 밀리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버틸 만한 여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뭔가 컨빅션이 가지고 있으면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확대해서 늘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시청자분께서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자금적인 여유가 되신다라는 전제 조건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좀 넓게 어차피 지금 구간에서 시간은 좀 많이 걸리실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자금이 다시 쏠리려면 무언가 큰 시세를 돌릴 만한 모멘텀이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70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분 라인대로 89만 9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얼마가 좋을까요? 추가 매수는 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당장 주가는 뭐 이 자리에서 밀리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5% 이내일 것 같아서 지금 원래는 뭐 손절 라인이 추가 매수 라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설 지속되고 있고요. 또 가격이 상승하는 수주 모멘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추가 매수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고 손절가 70만 원 제시했지만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82만 5천 원 전 고점 라인으로 제시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여러분의 종목들을 진단해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장의 전략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에서도 밈 주식이 다시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면서 이유 없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장도 역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장이 잘못됐다 주도주에서 시세 누리시는 분들까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근데 일단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대부분의 섹터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시기는 한 템포 지나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올 연초만 하더라도 리튬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들 되게 많았잖아요. 네. 어반 리튬, 무슨 하이드로 듣도 오지도 리튬. 못한 무슨 리튬 이런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런 종목들을 지금 좀 약간 다 좀 밀리는 형국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구간들을 보면은 시장을 진두지휘하는 1등하는 회사들이 치고 나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어서 꽉 차기는 했지만 요게 수급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그동안 공매도 했었던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이 나오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기는
사실 2분기 제가 보는 시장은 저는 좀 2분기 실적 시즌은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커버하는 중형 대형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프리뷰가 다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뷰 같은 경우는 현재 컨센서스 자체가 시장을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과매도 종목군들이 되게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 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시장에서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엣지 있는 종목들 뭐 이렇게 사업부별로 나눠보면 뭐 DDR5나 뭐 AI라던가 뭐 그런 거 사업하고 있는 애들 많잖아요.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거 하고 있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약간 앵글이 열려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빠짐이 없어요. 실적이 뭐 안 좋다 하더라도 대신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있겠죠. 일정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 바닥이라던가 과매도 국면에 놓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조금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 종목으로는 케어젠, 메디톡스, HD 현대중공업, 하나투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은 그러면은 2분기 실적을 볼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좋든 나쁘든 주가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대부분이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다 이제 한번 주가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프리뷰 자료를 실적 발표 최소 2주, 3주 전에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2분기 쇼크네? 그럼 주가가 다시 밀리겠죠. 그런 종목들이 이미 다 밀려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커버 안 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지뢰밭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미 한 템포 눌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매도 영역에 있는 단기 바닥에 놓여 있는 종목들 잘 판별하자는 전략 제시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상승 마감, 특히 코스피는 3거래일째 상승, 코스닥이 하루 만에 반등, 어제 하락보다 더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은 또 상 어떨까요? 진짜 쉬운 진단 4시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수성 엔지니어링이나 붙들고 있을걸.